수요일 저녁 생방송 투데이, 오늘은 초복입니다. 더위를 이기고 몸보신을 하는 것 삼계탕뿐이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을 먹는 것이 해답이 되겠죠. 편안한 시청 준비되셨나요? 네, 그런데 여기 마음이 편치 않다는 새가 있습니다. 보통 새에게 있어 나뭇가지는 편안한 안식처일 텐데요. 나뭇가지를 너무 싫어하는 새가 있다고 해서 명랑 PD가 긴급 인터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실까요? 네, 덥고 지쳐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이분들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다이어트의 적, 야식 생각인데요. 오늘 풍경이 있는 밥상은 이 야식 천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통나무를 통째로 이어서 만든 집 혹시 보셨나요? 아, 보셨다고요? 예전에 생방송 투데이에서 그것도 보셨다고요?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 욕조가 있는 집은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예, 잠시 후에 그림 같은 집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제일 먼저 우리 양수아 씨가 전해드리는 행복한 투데이 프로포즈 함께 하시죠.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요절 복통 생생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 신동들의 기막힌 제주 총집합! 오 베이비! 성인 못지않은 꼬마 커플의 농익은 춤 사이 눈짓 하나 손짓 하나 프로의 향이 물씬 풍깁니다. 살아있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아마추어의 세계. 어딘지 어설프지만 열심이죠. 예, 질세라. 댄스 배틀이에요. 댄스를 선보이는데요. 댄스 곤란한데요. 배틀은 계속된다.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이번엔 차원이 다르다. 요즘 대세는 셔플 댄스죠. 셔플 마니아 야야. 장면서 보고 있나? 어린 친구가 운전 고수들만이 한다는 드리프트. 소시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김 여사도 부러워할 운전 실력. 야외 주차도 문제 없습니다. 한 번에 눈 위에서도 능숙하죠. 대단합니다. 신동이에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아기의 놀라운 기타 연주. 잠시 들어볼까요? 정말 진짜요? 아기가 치는 거예요? 여기에 버금가는 드럼실도 등장. 리듬, 폼 모두 10점 만점에 10점. 하나, 둘, 셋, 넷. 볼이 발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축구 신동의 현란한 묘기.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백발백중 척수와 운동은 한 번에. 엄마 잘했죠? 럴수 이럴수 자유자재로 물 위 아찔한 묘기를 펼치는 주인공의 정체를 밝혀라. 수소문 끝에 동영상 속 주인공이 자주 출연한다는 청평을 찾아갔는데요. 곳곳에서 신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거의 있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친구요. 어디요? 여기요. 어디요? 멀리 다가오는 한 척의 보트, 그 뒤로 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과연 동영상 속 주인공이 맞을까요? 오. 멋있네요. 드디어 만난 한국 웨이크보드 차세대 주자 윤상현 군. 제가 이걸 탄 지 지금 3년 됐어요. 3년이요? 네, 지금 몇 살이에요? 15이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지금 2위를 했어요. 실력을 입증하는 수많은 메달. 하지만 의심 많은 제작진. 직접 보지 않고 믿을 수 없겠죠. 물살을 가르며 거침없이 실력 발휘에 나섰는데 고난이도 기술도 문제없다. 더 화려한 묘기를 선보입니다. 중학생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죠? 윤상현 군은 앞으로 더 큰 꿈이 있다는데요. 오. 나네요. 올림픽에 채택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대회에 나가서 입상이라도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올림픽에서 금빛 향연을 펼칠 그날을 응원합니다.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장소 불문, 장르 불문. 이색 현장이라면 밤길도 두렵지 않고 상어도 무섭지 않다.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명랑 PD와 오늘도 이색 현장 속으로 고고싱 달려! 오늘 명랑 PD가 찾은 곳은요, 전라남도 곡성이에요. 이곳에 세상을 발칵 뒤집을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데 뭘까요? 살다가 그런 생 처음 봤어요. 살다가 처음 본 새요? 한마디로 기가 막히죠. 조류기의 이단하죠. 이단하. 아니 조류계의 이단아까지요? 100번 들어도 안 믿어.
새가 나뭇가지를 싫어한다는 그걸 안 믿지. 나부터라도 안 믿어. 새가 나뭇가지를 싫어한다고? 에이, 말도 안 돼요. 아니, 새라면은 모름지기 나무 위에서 먹고 자고 놀고, 아,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얘처럼. 안녕하세요. 진짜 그런 새가 있어요? 말려는 필요 없단기나 직접 가서 확인해야지. 여기 돌아가면 바로 옆에 있어요. 하얀 천막 돼가지고 그거 있습니다. 구름 자석 있을 거예요. 봐야 믿을 자, 수 그럼 있겠는데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다. 저거 아니에요? 저거? 아저씨가 말씀하신 하얀 천막 발견, 저 안에 주인공이 있다는 거야, 뭐야? 아무도 안 계세요? 새소리가 나네요. 네. 우와, 알록달록 무지개 우산에 화려한 조화까지 입구부터 범상치가 않은 곳인데 여기 대단해요. 새들. 앵무새다. 얘네는 말을 잘하니까 물어보자. 얘들아, 여기가 혹시 나뭇가지에 앉지 않는 새가 있다는 건 맞니? 대답해봐. 너희들 말 못해? 저기 얘들아. 아니 말해봐 빨리. 말하고 있는 거니? 수화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 너 지금 나한테? 눈빛으로 얘기하는데요. 얘들아, 도대체 왜 말을 안 해? 어디 있는 거야 그 새는? 어?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목소리는 들렸다. 드디어 사람 발견. 여기가 나무를 싫어하는 새가 있다는 곳 맞나요? 제 목 뒤에 있잖아요. 네. 예. 어디요? 에? 어디? 정말이다. 아저씨 목에 매달려 있는 작고 귀여운 새 발견. 아, 예뻐라. 안녕하세요. 제가 조류계의 이다나 펄짝입니다. 저희 집에 잘 오셨어요. 요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그런데 요 예쁜 녀석이 나뭇가지를 싫어한다고요? 자, 보세요. 자요. 자, 도망가잖아요. 피해요. 앞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앞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서 해볼게요. 어머머. 그런데 이 녀석 발에 딱 힘을 주고 버틴다 버텨. 나무 자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왜일까요? 자, 몇 번을 다시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렇잖아요. 나뭇가지를 어머머. 꺾어서 갖다 대도 요리조리 피하기에 바쁜 모습. 자석 이렇게 피하는 것처럼. 저는 나뭇가지가 제일 싫다니까요. 왜 그런 걸까요? 자, 그렇다면 종류 상관없이 나뭇가지면 다 싫은 걸까요? 자, 폴짝이 대 나뭇가지, 그 승자는, 자, 첫 번째 주자는 나무 횟대. 보통 사람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냉큼 올라가는 게 정상. 안정적으로 딱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의 폴짝이는, 어머머. 아, 나 싫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싫다고. 명랑 PD야 싫다고. 오.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이리 와봐. 그런데 이 녀석 어지간히 싫었던 모양인지 횟대를 쪼기까지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아빠 어깨에 찾아서 펄짝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나무 횟대는 실패. 그렇다면 간단한 나뭇가지는 앉지 않을까? 앉아봐. 하지만 갖다 대기도 전에 도망을 간다. 한 번만 싫다고. 나 앉기 싫다니까 왜 그래요? 치워. 자, 이번에도 폴짝이 승리. 그 뒤로 계속되는 명랑 PD의 애원. 다양한 나뭇가지를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다. 이번엔 그래, 나무젓가락이야. 이게 나무 아니야. 자, 이번에는 살아있는 나무. 이거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원래 이렇게 배 쪽으로 가면 하는 거죠? 오, 싫어해요. 우리의 폴짝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역시 그 모습. 아, 힘들어. 힘들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명랑 PD가 아니지. 계속된 시도 끝에 폴짝이 드디어 앉았다. 하지만 결국 폴짝이한테 복수당하고 마는 명랑 PD. 그게 작작 좀 하지 그랬어. 진짜 싫어하네요. 나무라고 네. 생각하면 다 싫어해요. 대나무가 됐든 뭐 크건 작건 뭐 나무 잎 살아있는 나무건 죽어있는 나무건 다 싫어요. 그래, 나뭇가지 대결에서는 폴짝이 네가 이겼다. 네가 윈. 아니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돼가지고 피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렇지 않죠. 그 일반 새는 그렇게 해도 잘 올라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리 와봐. 자, 옳지. 자, 이리 와봐. 자, 이 새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요? 네, 해보세요. 나뭇가지를 대자마자 덥석 올라가는 앵무새. 이게 정상인 건데. 냉큼. 진짜 바로 그냥 올라오네요? 예.
아니 이게 뭐가 어려운 거라 그러세요? 아, 제 목소리 이상하다고 변경기예요. 아니 누가 내오라고 있어? 그러면 폴짝이는 어디에 앉아요? 플라스틱이나 그 쇠 창틀 또 플라스틱으로 된 지붕 뭐 기타 다른 거 천 이런 데는 앉아요. 정말요? 근데 나무에는 안 앉아요. 네, 주인 아저씨 말대로 정말 아빠의 몸이 아니면은 이렇게 철로 된 세장 위에만 앉는다는 폴짝이. 주위에 나무도 있고 앉을 곳은 많지만 결국 가는 곳은 철장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폴짝이가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그래서 조루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쌤 어때요? 그래서 내가 뭐 새기르고 새 좋아한 지가 벌써 반세기가 넘었는데 그 횟대 피하는 새는 본 일이 없어요 저렇게. 근데 저기는 또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죠. 폴짝아 나뭇가지를 너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니 뭐야? 안 좋은 기억이 있나요? 새들이 어릴 때는 나뭇가지에 잘 곧잘 앉았었어요. 어느 날 저 아이들이 좀 많이 왔었거든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찌르면서 굉장히 괴롭혔었나 봐요. 그 뒤로부터는 나뭇가지만 보면 그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안 좋은 기억이 있네요. 아이고 이렇게 작은 녀석인데 어디 찌를 데가 있다고 정말 너무했다. 아, 이 녀석 말고 또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아니 나뭇가지를 싫어하는 새가 또 있다고요? 얘도 나뭇가지를 싫어하는 새예요. 팔딱이라고 합니다. 얘. 팔딱이. 네, 쌍둥이처럼 닮아 똑같이 나뭇가지를 싫어하는 폴짝이와 팔딱이. 폴짝이한테 당하고도 끈질긴 명랑 PD. 자 이번엔 아빠까지 가세. 다시 한번 나뭇가지를 들이대 보는데 역시나 여기저기 도망가기 바쁘다. 아 치우라고요. 치워. 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아빠한테 배신당한 폴짝이와 팔딱이. 궁지에 몰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아유. 야야 옆으로 좀 더 가봐. 여기도 자리 없거든. 어떡하지? 넘을까? 아 넘을까? 에라 모르겠다. 넘자. 자 이름처럼 폴짝 나뭇가지를 뛰어넘는 두 녀석. 너희 그냥 아빠 어깨가 좋은 거 아니니?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올라가. 원. 자 올라간다. 그런데 플라스틱 횃대를 가져가자 거짓말처럼 냉큼 올라가는 폴짝이와 팔딱이. 명랑 PD야 이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나무 횃대를 들이대봐. 페이크. 어? 팔딱이는 어떻게? 아, 안 올라가요. 안 속네요. 자 폴짝이만 또 고생한다. 쪼고. 자 그런데 플라스틱을 갖다 대자마자 또 금방 올라간다. 이건 무슨 마술쇼도 아니고 희한하다. 어? 얘야. 하지만 애완조이니만큼 사람들도 잘 따르는 데다가 귀여운 외모와 이런 신기한 모습까지 더해서 사람들에게는 인기 만점이라는 두 녀석. 나뭇가지 도망간다. 봐봐. 좋아. 정말 신기하네. 어떻게 나뭇가지를 알고 피하지? 플라스틱하고 나무 새들은 구별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구분을 해가지고 혹시 나무에서 무슨 냄새를 맡고 그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가 싶기도 하고. 어디 가도 아마 이런 새는 못 볼 것 같아요. 정말 독특한 아이 같아요. 다음 날 다시 찾은 폴짝이와 팔딱이네. 오늘도 아빠 어깨를 둥지 삼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녀석. 발가락에 힘 딱 주고 아주 잘도 매달려 있다. 아빠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이 정도면 완전히 아빠 껌딱지다. 아빠 껌딱지. 아니 그런데 이거 내 눈이 정확하다면 이거잖아요. 뭐 새, 진짜요? 뭔가. 이제 면역이 돼서요. 이제 전혀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은 옷을 3벌씩 사요. 이쯤이면 주인 아저씨도 폴짝이 팔딱이 바보 수준이다. 자 그런데 움직임이 많은 아빠 어깨 위에서 떨어지거나 날아갈 법도 한데도 정말 잘 붙어있는 두 녀석. 아우. 어떻게든지 안 떨어져요.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지들 항상 그 내가 엎드리면 엎드리는 대로 뭐 일어서면 일어서는 대로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 위치를 항상 잘 잡아가요. 으쌰. 일부러 몸을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해봐도 잘 버틴다. 앞으로 숙이면은 뒤로 갔다가 일어서면은 다시 앞으로. 아우 대단해요. 그렇죠.
자, 다시 보면 저렇게 아빠의 몸이 기우는 반대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버티는 것. 누가 새 보고 멍청하다 그랬어? 똑똑한데. 우리 똑똑해요. 균형 감각이 있네요. 홀짝아, 다리 잡았지? 또 일어서 신다. 올라와. 따라 올라와. 그렇지. 올라와. 빨리 올라와. 그래. 아빠 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저걸 무슨 춤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그런데 항상 아빠 어깨에서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제가 얘들을 하루 종일 어깨에 메고 모든 일상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함께 이렇게 다른 새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나뭇가지에 좀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그 자유롭게 생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또 내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새장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 새장 안에서 하루 종일 있으려면 갑갑하죠. 새장 밖에 나와 있는 다른 새들과는 달리 대부분 새장에 갇혀 있는 폴짝이와 팔딱이, 나뭇가지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러면? 저 새를 보면은 그 플라스틱 횃대는 그렇게 뭐 무서워하지 않은데 특히 나무 가지에 대해서는 공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새장에다가 플라스틱과 나무 가지를 같이 넣어서 이쪽도 앉아보고 저쪽도 앉아봤을 때 아, 나무 가지도 괜찮구나. 아, 과연 이게 편하구나 느끼게 되면은 그 나무 가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폴짝이와 팔딱이에게 익숙한 플라스틱 횃대와 이제 익숙해져야 하는 나뭇가지들을 넣은 맞춤형 솔루션 공간. 자, 이제 두 녀석을 넣어봅니다. 들어가 얼른. 자, 옳지 들어가. 내리려고 안 해요. 자, 여기 앉아. 옳지. 너도. 자, 수많은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두 녀석. 가시방석이 따로 없다. 자, 잘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지, 얘들아? 준비됐어? 글쎄요. 해봐야 알겠지만 잘 되길 빌어야죠. 자, 이렇게 나뭇가지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적응 훈련이 계속되고, 자, 그리고 며칠 뒤 기쁜 소식이 있다는 주인 아저씨의 연락을 받고 폴짝이네를 다시 찾은 우리의 명랑 PD. 극복했나요? 예, 오셨어요. 아, 폴딱이하고 팔딱이가 드디어 이제 나뭇가지에 올라가게 됐어요. 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우와, 너 정말 팔딱이가 맞는 거야? 아주 나뭇가지를 꽉 쥐고 앉은 모습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겠다, 얘. 와. 폴짝이는요? 저 위에 앉아 있잖아요. 역시 아유. 오셨어요? 저 어때요? 완전 멋있죠? 아우, 잘했다. 자, 제법 편한 모습까지. 너희들 이제야 새다운 새 같다. 예전에는 이렇게 새장 안에만 계속 가둬놓은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얘들을 밖에도 이제 내놓을 수 있고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도 있고 지들이 우선 자유로우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제가 마음이 놓이고 좋아요. 어릴 적 트라우마로 나뭇가지에 대한 공포심이 많았던 폴짝이와 팔딱이. 하지만 이제는 나뭇가지에도 잘 앉게 됐으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고맙습니다. 저희요, 나뭇가지에 잘 앉을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곳은 전라남도 화순인데요. 넓은 기와지붕이 인상적인 이 집이 오늘의 주인공인가 봐요. 겹겹이 쌓은 돌탑과 푸르른 대자연이 반갑게 인사하는 집. 여긴 누가 살아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피리 소리 같은데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어머나, 넌 또 누구니? 놀랐다 얘. 계세요?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아, 저 정자에 있는데요. 누구실까? 드디어 주인장 모습을 드러내나요? 반가워요.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초상한가요?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네. 아, 여기 이 작품은 어느 다른 미술가가 만든 건데 그 여기에 들어온 사악한 기운들을 이렇게 끊어주는 사천왕상 같은 절로 치면은 또 뭐 장승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협적이에요. 밤에 보면 무서워서 도망갈 주인의 거야. 뒷동으로 듣는 도도한 강아지 뒤로 하고 발길을 옮긴 곳은
마치 도인 같은 주인장에게 딱인 공간 정작. 직접 부신 거였군요. CD인 줄 알았어요. 아까부터 궁금했던 바로 이 소리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했더니 예사롭지 않은 모습의 우리 주인장이 바로 국어 선생님이자 대금 명인이라는데요. 같이 사는 분도 궁금해요. 어디 계세요? 아유, 아버님은 대금 보시면서 풍류를 즐기시는데. 아유, 그래서 잘 곡식들이 잘 자라가지고 굉장히 수확량이 좋아요. 일하다가 비가 오니까 잠깐 쉰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이잘 자라는 이 열매들 이걸 따는 재미가 진짜 쏠쏠하거든요. 손발 척척 맞는 부부의 집.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해 주시죠. 들어가시죠. 네, 기대돼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예. 우와, 주인장 모습만큼이나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온통 통나무로 만든 것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자연의 색이 돋보이죠? 이 집은 뻥 뚫린 집이라서 집 이름을 비움으로 지었어요. 비움. 네, 비움. 비어있는 움막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도인 같으세요. 글쎄요, 그 도인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연을 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아니죠. 자연을 마음 가득 담고 어디 가시나 했더니 어머, 이거 욕조잖아요? 주부들의 영원한 로망이라는 발 씻겨주는 남자 여기 있었네요. 아유, 부끄러워라. 잠기면은 시원해져요. 여기다 이제 차라도 넣고 수박에다 썰어놓고 이렇게 먹게 돼요. 이야. 정말 환상적인 데이트 코스입니다. 그래. 처음에 항상 내가 반대했던 것이 꼭 반대했을 만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오는 사람마다 굉장히 여기를 제일 좋아하고 우리 함께 담그실래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시원한 돌 욕조, 좌식 테이블, 그리고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주방이 사이좋게 들어선 집 내부. 이렇게 내려서 고깃집에 있는 건데? 이렇게 솥에다가 김을 이렇게 빨아들이게 하고 이렇게 나무를 타고 이게 이 안에 구멍이 다 뚫렸어요. 이렇게 해서 저쪽 뒤안 쪽에가 이 모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는 후드를 지금 틀었는데도 일체 소리가 안 나죠. 제가 연구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무를 타고 이렇게 김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냄새나 그렇게 해봤어요. 명태가 싸고 서민적인 반찬이죠. 명태 뱃속에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라면도 있고 이렇게 꽂을 수 있게 해봤고요. 여기다가 해서 말리면은 훨씬 뭐 따로 힘주고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걸쳐 놓으면 이게 쉽게 잘 마르거든요. 이거는 백일홍나무 가지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방향도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 나무가 실증이 나면 또 다른 나무로 대나무 가지로 또 연출도 할 수 있고. 도인의 발명품 3종 세트 대박입니다. 집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설거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남편이. 이건 평생 꼭 내셔야 돼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 때는 그럼요. 설거지 안 해줬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설거지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설거지 하는 게 좀 더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아파트 고쳐달라 그럴까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환경을 마련해주면 그리고 하는군요. 또 한 가지. 부엉이 한 마리가. 저 진짜 부엉이에요? 이 부엉이가 스피커예요. 그래서 배 쪽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죠. 저기에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진짜요? 진짜 스피커예요? 아니 그러죠. 예. 제가 소리 한번 음악 틀어드릴까요? 네네. 자자, 주목해 보세요. 와, 정말 스피커 맞네요.
아니 이 집 무슨 발명품 전시장 같아요. 다 나무로 리폼을 하시고 발명을 하시고. 50년간 이제 우리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었는데 이제 다시 남은 50년 정도를 다시 산다는 느낌으로 새로운 집을 지어서 자연을 벗삼아서 다시 산다 이런 개념으로. 남편은 중학교 국어 교사로 또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그런 대로 올곧게 잘 걸어온 인생길인데요. 앞으로 남은 길은 좀 더 여유롭게 걸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래요. 그런 바람을 담아 지은 집. 근데 더 보여주실 건 없어요? 방은요? 있어야죠. 거실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안방이에요. 와, 여기가 안방인가 봐요. 집 이름처럼 시원하게 비어있는 방에 아니 이건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말도 안 돼. 자연을 관망하면서 왼쪽에 이렇게 강이 흐르니까 이렇게 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용변을 볼 수도 있는 자연스럽다고요? 필요한 이 화장실 공간 요강 느낌. 그런 개념과 거의 비슷하죠. 요강 느낌. 정말 본능에 충실한 공간이네요. 감옥이 저렇던데. 이게 계단입니다. 글라디올러스 꽃잎 모양으로 발판이 형성돼 있어요. 왼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 안정감이 좀 더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올라가면 자주 올라다니는 데는 아니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올라가야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다락. 주인장의 아이디어 여기서 막 샘솟겠어요. 눕고 싶을 때 저쪽에서 조용하게 또 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눕기만 하고 서기는 좀 어려운 곳이에요.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다락에서 잠깐 눈 좀 붙이나 했더니 또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 밑으로는 이제 방바닥 밑으로 골짜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별채래요. 부부 금슬이 절로 좋아질 것 같은 아담한 방이네요. 이게 평수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한 평 반이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도 한 두 사람 딱 눕기는 딱인데요. 예, 여기는 황토입니다. 황토라서 다 작은 금들이 갔죠. 요 위로 이제 돗자리만 깔고 쓰는 겁니다. 잠시 후 웬 심상치 않은 풍악 소리인가 했더니 대금 강습이 시작된 거래요. 아니에요. 다르네요. 생각하는 것도 만들어내는 것도 범상치 않은 주인장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제자들.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보는데요. 강습료는 함께 풍류를 즐기고 싶다는 마음, 그거면 된답니다. 그 시간 주인장의 반쪽은 어디로 들어가시나요? 이게 뭐예요? 여기가 발효실인데요. 여기 저 매실이거든요. 올해 저기 광양 쪽에서 광양 매실이 유명하잖아요. 김치 겨울에는 이제 김장김치를 여기 안에다 또 넣기도 하고 넣어가지고 발효시킨 다음에 봄에 꺼내면은 굉장히 맛있게 발효가 딱 익어 있거든요. 하나는 먹은지 하나는 안 먹은지. 알맞게 익은 김치와 먹음직스러운 팥죽은 아내의 정성과 손맛이 듬뿍 들어간 특별 선물입니다. 저건 보약이네요. 제가 양보한 거예요. 뭘 양보하신 거죠? 물속에 딱 발을 담그고 시원한 족욕을 하면서 이렇게 뜨끈뜨끈한 팥죽을 먹는 재미가 주인장이 특별히 양보한 재미. 이분들 톡톡히 보고 계시네요. 돌 욕조에 발 담그고 맛보는 팥죽 어떤가요? 맛있어요. 여름 팥죽이 얼마나 맛있다고요. 발은 시리고 입안은 뜨겁고 마음은 훈훈해집니다. 음악과 함께 즐겁고 이야기면 또 대금과 함께 즐겁고 또는 국악과 함께 즐겁고
사람들 어울려서 이렇게 놀면서 즐겁고 이래야 인생이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반평생 손 꼭 잡고 함께 걸어온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기 위해 그동안 참 고생 많았던 아내에게 음악과 여유를 선물하기 위해 마음으로 지은 그림 같은 집. 부부는 이 집에서 더욱 단단하게 연결어가는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 정말 거실 한가운데 있는 그 욕조. 네. 정말 부럽습니다. 날 더울 때는 정말 부부끼리 이렇게 발 담그고 있고요. 근데 이제 뻥 뚫려 있는 화장실은 조금 좀 민망하긴 하네요. 네. 뭐 여러 가지 탐나는 물건 많았지만요. 저는요, 그 부엉이 스피커 있잖아요. 소리도 맑고 깨끗한 게 처음에는 세상에 이런 새가 있나 했어요. 네. 그 세상에 이런 새는 아까 윤다운 씨랑 만나봤던 폴짝이 팔딱이가 아닐까 싶어요. 참 새들이 무슨 성분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나뭇가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막 도망 다니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예, 새들도 확실히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뭇가지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런던 올림픽이 앞으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런던 올림픽이 이제 9일 후면 개막이 되는데 이 런던과 우리나라의 시간 차이 8시간이 나기 때문에 주로 밤 시간대 우리나라의 이제 경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밤에 경기만 보겠습니까? 그렇죠. 야식을 함께 해야죠. 그렇죠. 긴 밤 응원하려면 좀 힘이 필요하잖아요. 야식을 뿌리칠 수가 없는데 뭐 야식하면 떠오르는 거 많죠. 치킨이요. 치킨, 족발, 보쌈, 라면. 네. 네, 워낙 뭐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올림픽 밤에 뿌리칠 수 없는 유혹. 야식 천하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기대되네요. 숨가쁜 하루가 지나고 서울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화려한 이 도시의 한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분주합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여긴 불야성입니다. 뭔가 열심히 뜯는데 그 정체는 바로 요것. 오늘 야식열전 첫 번째 주자는 감자국입니다. 국물이 적으면 탕이고 많으면 국이라니 요건 감자탕이 아니라 이름하여 감자국이란 말씀. 그런데 뜨거운 감자국 괜찮을까요? 손으로 뜯어야 돼요. 나 저 이열치라니. 감자국 앞에서 누구든 체면불구. 중요한 거 맛이 없으면 안 없어요. 끝내줘요 맛이. 그냥 이거는 그냥 존재 자체가 중독이에요. 저 진한 국물 한 술에다 푸짐한 살코기 한 점. 늦은 밤 허한 속 채우는 감자국. 뼈만 슬쩍 들어도 후두후두 떨어지는 보드라운 살코기. 그 맛에 반해 한 번 왔던 사람들 꼭 또 온다나요? 무언가 미러를 주고받는 사람들. 몰래 시켜서 몰래. 왜요? 좋다 시켰습니다. 좋다. 좋다? 좋다? 나도 감자국 좋다. 이거 그냥 최고다요. 최고다? 네. 몇 인분이요? 최고다요? 그냥 이 2명 오니까 최고다 먹으라고. 떡하니 쓰인 정체모를 암호들. 저희는 대종수가 아니라 이제 그 개념은 똑같은데요. 좋다, 최고다, 무진장 혹시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좋다 냄비, 최고 냄비, 최고다. 네, 그다음에 무진장. 네. 근데 혹시나. 혹시나는 왜 혹시나죠? 시키면 이제 역시나 하고 놀라죠 사람들이요. 폭신한 알감자 9개, 실하게 고기 붙은 뼈, 담고 또 담고 이게 혹시나의 양이란 말씀. 저희 생두팀 다 먹어도 되겠어요. 좋다, 최고다, 무진장, 혹시나 이름 따라 다른 양. 아니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이름이었죠? 오래됐어요. 아버님이 일대 할아버님 때 하실 때 지나든지 아버님이 하실 때 2대 아버님이 하실 때 이름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좀 기억이 많이 남고 손님들 와서 이제 많이 기억하라고. 반세기 넘는 세월 따라 손님도 변했는데 단골 서비스도 이렇게 푸짐합니다. 3대 손님. 3대요? 네, 우리 3대 손님. 진짜 되게 오래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이제 1대에서 또 이제 2대, 3대 내려갔는데요. 3대 손님들. 맨 처음에 제가 여기 왔던 게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랑 같이 왔다가 55년 됐는데 지금 현재 내가 그 당시 25년인가 35년 그때 왔었나? 뼈 몇 개 뭐 이렇게 아주 그때 품목이 있어서 이렇게 뭐 있어요. 감자 몇 개 이런 거 아주 뭐 좋다 최고다. 한 20년 넘었죠. 처음 먹어본 건 초등학교 때.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살이 한
많이 쪘어요. 한 20kg 찐 것 같아요. 살이야 찌든 말든 생각할 틈도 없이 자꾸만 들어가는 요 감자국의 비밀은 바로 요 질 좋은 고기. 꼬리 쪽. 여기 이제 목뼈. 마장시장에서 막 들여온 뼈. 불 조절해가며 물러질 때까지 뭉근하게 끓여내면 스르륵 떨어지는 부드러운 살점. 육수 만들 때, 육수를 만들 때 사골로 우려내요. 더 진하고 구수한 육수 위에 사골 육수 우려내고 돼지 육수, 사골 육수 더한 후에 향긋한 깻잎, 쫄깃한 당면, 비법 양념장에다 들깨가루 듬뿍, 수제비, 가래떡 푸짐하게 올리고 그대로 손님상으로 나가면 환호까지 받는 귀하신 무. 표현도 나오죠. 진한 국물에다 고기까지 듬뿍 들어 밤의 별미 야식 중에 그 맛이 정점이다. 포슬포슬 제철 감자. 실한살 듬뿍부터 발라먹는 재미도 있다. 숨 쉬는 시간도 아깝다. 뼈는 뜯어야 맛이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감자국과 함께해서 아름다운 밤이다. 제가 감자국을 먹으니까 감자국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감자국을 먹으러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밖에 서 있었는데 국물을 먹으니까 아주 그냥 잘하시네. 스트레스 확 풀립니다. 좋아요. 마무리는 진하고 구수한 국물 한 모금. 한국인이라 이해되는 그런 맛? 그리고 그런 분위기?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곳. 또 다른 한국의 맛을 찾아간 곳은 연꽃이 흐드러지게 핀 전주. 마치 금방이라도 효녀 심청이 연꽃 속에서 나타나 신봉사를 찾을 것만 같은 전주 덕진공원. 곱네요. 네, 운치 있어요. 전주에서 찾은 밤의 별미는 또 뭘까요? 어스름하게 해가 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드는 이곳.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맛일지 거참 기대 만발. 아니 겨우 김밥? 김밥은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분식집이에요? 아니 근데 김밥집에 웬 고기? 아니 이건 어떻게 먹죠? 김밥과 고기. 먼저 고기를 먼저 넣고요. 그다음에 김밥을 하나 넣고요. 같이 싸요? 네, 김밥을 올려요. 희한하네. 상추에 불고기 싸먹는 거야 흔한데 죄다 고기에 김밥을 같이 싸드십니다. 오, 어떤 맛일까요? 먹는 방법 특이하긴 하네. 일단 별미로 인정. 근데 이게 이름이 뭐죠? 연탄구이 김밥장? 숨 짧으면 주문하다 쑥 넘어가는 돼지 연탄구이 김밥쌈. 은근한 불냄새가 배어나는 고추장 돼지구이와 요 흔하디 흔한 김밥이 만났다. 속이 꽉 차네요. 여기서 그래도. 잠깐 먹는 방법 복습해 보실까요? 상추에다 고기 양껏 올려 김밥까지 싸먹는 돼지 연탄구이 김밥쌈. 입이 요 터지게. 독특한 맛보로 전국에서 천리길마다 않고 달려온다는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맛이 어떻죠? 야 말도 못하게 그냥 맛있나 보네. 맛있으니까 드실 텐데. 그게 아니라 야채랑 그러니까 김밥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랑 고기 맛이 되게 잘 어우러져요. 생각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 입에 가득 넣어서 씹으니까 더 맛있어요. 맛은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밤에 즐기는 별미 어때요? 5시 이후부터 해가지고 새벽까지 하잖아요. 보통 8시 넘어서 오기는 부담이 되는데 문 닫을까봐.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이 고기가 그 불에 끓인 맛이 일품입니다. 일품. 천하일품 고기맛 탄생하는 주방.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연탄 하덕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추장 돼지구이. 손님들 사로잡은 비밀은 바로 양념. 양념의 신선하고 정직한 맛을 위해 무조건 생채소만 쓰는 것이 포인트이자 자존심. 국산 태양초 고춧가루 넣으면 때깔 곱고 맛있게 매운 고기 양념 완성. 요게 바로 고추장 연탄구이의 핵심.
에이 뭐하세요? 어느 세월에 다 아시려고. 김일중 아나운서 이렇게 생각했지? 이것도 다 네네. 이유가 있다고. 지나가는데요, 그냥 양념을? 한꺼번에 많이 붙지 않죠. 전기하고 목심하고 등삼하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요. 등삼? 여기가 등심이고 여기가 삼겹. 그래서 등삼이에요. 맛있어 보이네. 한 장 한 장 전주의 야식 장인이 구워낸 요 고추장 연탄 돼지구이. 골고루 잘 구워졌어요. 이분 참 맛나게 드시는 분인데 여기 다닌 지는 오래되셨수? 내가 44이니까 한 25년 그냥 됐어요. 그전에는 학생들 배고프고 sun성할 때 와서 술만 먹고 가요. 싸니까. 지금은 그 추억을 먹고 오고. 아, 그거는 기사님들이 그렇게 먹었어요. 그 시절에는 야식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12시 있었잖아요. 한동안은 밤 12시에 문을 닫고 커튼 치고 장사했어요. 한 25년? 네, 그 정도 됐어요. 25년. 여기서 한 의자가 한 100개 됐죠? 이 앞집에서 했어요. 그러면 맛은 그대로죠. 야식집이니 배달도 당연히 된다. 방금 구운 고기 요래 포장하고 고기와 찰떡궁합, 김밥도 고이 썰어 담아 기다리는 손님에게로 출발. 한우를 하세요? 격하게 반기네요. 배고플 땐 만난 것만큼 반가운 게 없죠. 다들 드시고 가세요. 식사하세요. 일단 은은한 불냄새에 취하고 한 점이라도 덜 먹을세라 한밤중에 벌어진 고기 전달전. 은근히 좀 신경 좀 벌어지거든요. 뭐야, 종이가 진짜 맛있네. 먹어도 자꾸 들어가는 요 마력의 야식. 먹으면 안 돼요? 선배 더 사주세요. 일단 공연이 끝나면요. 배가 상당히 출출한데 즉 고기 먹으면은 완전히 포만감에 차서 집으로 기분 좋게 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키며 잠 못 드는 사람들의 허기를 달랜 야식. 넉넉지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도 배불리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밤의 별미. 오늘 밤 불나방이 되어 야식 한 그릇 어떠십니까? 좋죠. 연예가 핫이슈 투데이 연예 지금 시작합니다. 난 잡아야 될 놈이 있다. 드디어 외로운 아버지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바로 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추적자 마지막 회 시청자들의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블랙박스가 있어요.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 서지수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모든 국민이 수정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고 마약과 원조 규제 의혹을 받던 수정이의 명예도 회복됐습니다. 수정이는 정말 좋은 아버지를 뒀군요. 하지만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힌 백홍석은 100%의 행복한 결말을 맞진 못했는데요. 이 다음에 커서 아빠 같은 남자한테 시집갈 거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 때문에 수정이를 죽인 강동윤은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살인 교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반면 피고인 백홍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백홍석은 살인죄와 도주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켜보는 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지만 백홍석만은 딸의 환영을 보며 환하게 웃었는데요. 정말 고마워. 아빤 무죄야. 그동안 법의 가치를 강조하던 추적자가 재헌절날 밤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절묘한 타이밍도 화제가 됐습니다. 방대한 권력 앞에 맞선 소시민 아버지의 이야기 추적자는 시청률 22.6%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원조 꽃미남 박정철 씨가 연하의 항공사 승무원과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철 씨의 소속사는 박정철 씨가 지금의 여자친구와 4년 넘게 열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교제는 양가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아직 상견례를 하진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체 최고 시청률 26% 돌파, 승승장구 중인 드라마 신사의 품격을 패러디한 숙녀의 품격 서열 정리가 화제입니다. 드라마의 열혈 팬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숙녀의 품격 서열 정리는 나이, 재력 등의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4명의 숙녀들 중 재력 승자는 쭉 가면 거기까지. 스트레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청담동 마녀 박민숙의 압도적인 승리. 그렇다면 이들 중 지적 능력 1등은 윤여신 서이수다. 일단은 교육공무원인 서이수의 승리. 누가 1등인지 예상 가능한 애교 부문은 제가 잘 키울게요. 파릇파릇한 20대 인메아리가 1등인 가운데 박민숙이 꼴등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네. 쇼킹하고. 이외에도 정숙함, 공격성 등 다양한 분야가 절묘하게 정리된 숙녀의 품격은 네티즌들의 폭풍 공감을 부르며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패러디까지 등장한 신사의 품격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쇼핑몰 상당수가 고객들을 속이고 배짱 영업까지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연예인 쇼핑몰 6곳을 적발, 총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연예인 쇼핑몰들은 엄청난 연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팬들의 신뢰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이들을 향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연예인들 공인인데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야 할 텐데 그렇게 거짓 정보를 말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되게 기분 나쁘고 안 살 것 같아요.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부분 연예인 쇼핑몰 중 적극적인 사과를 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든데 결코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연예인 쇼핑몰 논란, 투데이 연예에서 긴급 진단합니다. 먼저 이번 연예인 쇼핑몰에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 뭘까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은 가수 백지영 씨인데요. 이미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쇼핑몰 성공 신화가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시청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높게 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백지영 씨의 쇼핑몰은 직원이 지각을 하면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개씩을 작성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작성한 거짓 후기가 997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황혜영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들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연간 2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김준희 씨의 쇼핑몰은 경품 이벤트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구매 실적이 높은 VIP에게 경품을 나눠줘 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 모두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문제는 이들 업체 대부분이 이번 사태에 적극적인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내가 모르니까 사장님이 승낙을 먼저 나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닌 걸로 해서 그 사람은 저도 뭐 상황을 몰라서 제품이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하니까. 그나마 가수 백지영 씨가 쇼핑몰에 사과글을 올린 것이 조치의 전부. 쇼핑몰을 홍보할 땐 쇼핑몰 CEO로 변신하게 된 계기 등을 털어놓으며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예능 프로에 나와서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진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요즘에 쇼핑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당당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믿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뭔가 투명하지 않은 일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마치 내 친구가 배신하는 것처럼 그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연예인 쇼핑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거짓 후기나 반품 거부 등은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불법 행위가 적발됐을 때 오히려 연예인이라 타깃이 됐다며 불만을 표시하거나 적발되자마자 사과 한마디 없이 폐업을 선언하는 등 불법 행위를 특별히 반성하지 않는 연예인이 늘면서 연예인들의 상도덕 불감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예인 쇼핑몰 논란 이후 한 연예인 쇼핑몰의 CEO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CEO 에이미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상민 씨. 직접 경영에 뛰어들어 쇼핑몰을 운영 중인 그녀는 이번 연예인 쇼핑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쇼핑몰이 너무 과부하가 되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 운영 중인 연예인 쇼핑몰은 무려 1,800개. 전문가들은 대부분 소비자들이 연예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연예인들의 이름을 믿고 사는 만큼 연예인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방송인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모든 게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더 돌아오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막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 대중의 신뢰를 저버렸을 때 그때 어떤 사회적인 어떤 피해라던가 아니면 연예인 본인한테 미치는 피해는 상당하기 때문에 이 쇼핑몰 같은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대중의 신뢰를 내가 저버리지 않고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경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 전제를 한 다음에 쇼핑몰을 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팬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대신 투명한 경영으로 건전한 인터넷 쇼핑 문화에 앞장서는 연예인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유진입니다. 립스틱이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 1위. 뷰티 시크릿을 담은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뷰티 멘토. 마스카라 바를 때 다들 이렇게 눈두덩이에 묻으니까 불편해 하시잖아요. 여름에 어울릴 만한 컬러들을 이제 2가지 룩을 제가 뷰티 멘토 유진이 공개하는 상황별 메이크업 팁 지금 시작합니다. 한 화장품 브랜드의 화보 촬영 현장. 이곳에서 전직 요정 유진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이런 화보 촬영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자주 접하고 그래서 메이크업을 많이 받아본 사람으로서 받으면서 곁눈으로 좀 배워갔다고 해야 되나? 뷰티 멘토 유진이 공개하는 상황별 메이크업 팁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턱 밑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에 마스카라까지 번져 자꾸 판다곰이 되는 이들을 위한 팁. 마스카라 바를 때 다들 이렇게 눈두덩이에 묻으니까 불편해 하시잖아요. 힘들어 하시고. 그럴 때 면봉 하나 정도 대도 되고요. 아니면 뭐 명암 카드, 명암 사이즈의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대고 마스카라에 바르시면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워요. 네. 면봉과 명함 몇 장이면 판다곰과는 영원히 안녕인 걸로. 두 번째, 평생 민증 검사 따위 걱정 없는 노안족을 위한 팁. 우선은 잘 씻는 거 꼼꼼히, 그리고 잘 기초 관리만 잘 해주셔도 많이 달라져요. 네. 하지만 기초 관리만 잘한다고 모두 유진 씨처럼 동안이 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최근 뜨거운 화제를 모은 최강 동안 메이크업 비법이 있다는데요. 제가 최고의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최고의 비법? 남자의 보호 본능을. 중요하다 이거. 본능을.
먼저 스틱 컨실러와 리퀴드 컨실러를 듬뿍 발라 기초 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 등장하는 비밀 병기. 밑에 애교살에다가 이렇게 촉촉하게 펄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빛이 비칠 때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약간 눈물을 머금은. 컨실러 덕지덕지와 눈밑 촉촉 동안 비법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는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뭐 눈에다 포인트를 주겠다. 그럼 오늘은 치크에다 포인트 주겠다. 아니면 오늘은 립에다가. 그걸 너무 이제 다 강조하면은 다 죽어버린다는 거. 그리고 겁 없이 맨 얼굴로 다니는 분들을 위한 올여름 추천 메이크업. 여름엔 조금 더 시원한 룩을 주기 위해서는 카키라든가 그레이드라든가 그렇게 포인트가 되는 걸 같이 배색 효과를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눈썹을 조금 짱하게 올려주면은 시원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룩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유진 씨?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이렇게 인터뷰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연기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대한민국 대표 미씨족이 된 유진 씨. 다음에 또 놀라운 뷰티 비법 공개해 주세요.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바다. 그곳에 희망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 선진 해운을 향해 힘차게 뻗어가는 해양 실크로드. 바다를 달리는 사람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화물선과 사람들의 열정이 닻을 내린 부산 신항만에서 펼쳐집니다. 부산광역시와 진해시 일대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신항만. 연간 1억 3천 톤이 넘는 화물이 이곳을 통해 드나드는데요. 선박과 차량, 기계는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24시간 풀가동. 밤낮 없이 구슬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조금 이른 시각. 수많은 화물선의 시간과 선로를 조절하는 통제실의 하루는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시작되는데요. 통제실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만 화물선이 신항만 부두로 무사 진입. 그때부터 사람들의 몸도 마음도 바빠만집니다. 지금 접안해가지고 줄거려주는 겁니다. 화물선을 안전하게 접안시킨 후부터 본격적인 화물 하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컨테이너들을 하나씩 선박에서 내려옮기는데 자타공인 베테랑 크레인 기사의 신공이 여실히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43m 공중에서 매달린 채 작업을 하려면 숙련된 기술은 기본, 강인한 담력은 필수 옵션. 오공에서 하다 보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좀 숙달되고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 못할 고충도 많다는데요.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니 해도 올라오기 전에 좀 다 해결을 하고 오는 편입니다. 만약에 뭐 급한 게 뭐 속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장비를 뭐 씌워놓고 뭐 내려가서 잠깐 또 볼일을 보고. 이곳에서는 대부분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고 있지만 일손이 더 가야 하는 벌크 화물도 부지기수. 컨테이너가 아닌 그냥 일반 화물을 중량 화물, 대형 화물을 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중장비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물품들입니다. 양쪽에 뭐 충돌 위험도 있고 중량이다 보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다른 항에 비해서 첨단 기계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부산 신항이지만 아직도 세세한 부분까지 사람의 손을 타야 하는 일이 많기만 한 화물 양화 작업. 장정 4명이 매달려 꼼꼼하게 줄을 연결한 끝에 드디어 중장비가 들어올려지는데요. 워낙에 덩치 큰 물건을 다루다 보니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박에서 내려진 컨테이너와 벌크 화물들은 차량에 실려 지정된 장소로 옮겨지는데요. 한 화물선에서 이동되는 컨테이너 수는 300에서 많게는 4,500개. 부산 신항만에서 연간 처리되는 컨테이너 물량은 780만 TEU에 달합니다. 네, 작업할게요. 한편 야드에서는 항만 밖에서 들어온 화물 처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기계가 자동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신경이 안 쓰이는 작업이 없죠. 일일이 원격 조정을 하기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민감한 작업.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화물 양화 작업이 모두 끝난 시각. 신항만 터미널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전부 몸으로 부딪혀 땀을 흘려야 하는 일들입니다. 아예 지금 컨테이너 세척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통 20개에서 30개, 많이 할 때 40개.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을 할 뿐이라는 그들. 돈 벌어가지고 뭐 애들 키우는 그런 재미로 뭐 하는 거지 뭐 보람은 뭐 특별하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까다로운 화물 물류를 다루기 때문에 책임감은 필수입니다. 일반 컨테이너는 앞에 이제 냉동 기계가 없지만 이 컨테이너는 냉동 기계로 안에 있는 화물 자체가 생물이다 보니까는 그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계가 달려 있는 거죠. 규칙상은 6시간에 한 번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체크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탄소 친환경 녹색 물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안해운. 단 1%에 불과한 물류비로 19%의 수송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땀의 성과입니다. 길었던 하루해가 지고 신항만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어둠이 찾아오는데요. 모든 이가 고나게 잠든 시각에도 요란한 기계 소리가 신항만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365일 24시간 단 1분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부산 신항만. 새벽 출항을 준비하는 선원들의 손길이 또다시 분주해집니다. 싣고 갈 화물 선적 작업과 내부 점검을 모두 끝내고 나면 마침내 기다렸던 출항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통제실의 지시에 따라 이안을 시도할 바로 그 순간. 막중한 임무를 맡은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약 한 1,000톤 이상 선박을 외국 선박을 갖다가 입천항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 구역을 무사히 벗어나도록 안내 대리 운항을 해주는 특수 선장인데요. 도선사의 지휘하에 연안선은 유유히 밤바다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국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녹색 물류 수단으로 떠오르는 화물 해운. 하지만 국내 연안선의 경우 외양 해운과 달리 면세유의 혜택을 받지 못해 운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 해운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밤낮 없이 찬란한 희망의 불빛을 밝히고 있는 부산 신항만. 그곳에서 땀과 열정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새로운 하루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네, 오늘 생투도 즐거우셨습니까? 내일 이 시간에는요, 목요 리얼 시트콤 꽃보다 아름다워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100세 할아버지께서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합격입니다. 네. 해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맞아요. 자, 운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시승식에 함께 해주시고 저는 초보일 적에는 주차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예, 특히나 얼마 전에 김민지 아나운서 차 보니까는 주차하다가 엄청 긁으셨던데 저는 헐크가 한 대 때리고 간 줄 알았어요. 양쪽에 이렇게 보조개가 생겨 있습니다. 예, 자동차에 보조개를 만들어줬었잖아요. 예, 내일 이 시간 꼭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낮 12시에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는 말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무슨 일인가 이렇게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요, 김정은 제1비서에게 국가 원수의 칭호를 수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 보도를 접하고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중대 보도인가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중대 보도라고 해서 또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닌가 많이들 불안해하셨는데요. 우리 한민족끼리 불안하게 하는 일 없이 얼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지내는 날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날씨도 지금 태풍 카눈이 계속해서 북상하면서요. 오늘 밤부터 강한 바람과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 피해 없으셔야 되겠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힘차게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